안녕하세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안상현 매니저입니다. 저희 2022년 아마존 셀러 컨퍼런스의 부제가 바로 브랜드의 미래인데요. 그만큼 브랜드의 해외 마켓 진출이 점점 더 비즈니스 성장에 큰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많은 브랜드들이 크로스버더 이커머스 시장을 통해서 이 글로벌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 여러분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왜 브랜드의 해외 진출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아마존이 브랜드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브랜드의 미래 시간에는 크게 3개의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아마존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지난 한 해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성장시키신 두 셀러분의 스토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세션, 아마존 브랜드 성공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드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2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구매 잠재력이 높은 소비자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이를 통해서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미리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소비자들에게 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랜드를 런칭하고 판매하실 때 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를 역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진행하실 때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왜 아마존이 브랜드의 해외 진출과 성장에 최적화된 곳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소비자는 이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수는 이미 2억 명이 넘었는데요. 단순히 소비자가 많은 것을 넘어서 아마존의 소비자들은 특히나 새로운 브랜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전체 소비자의 46%는 5년 전에 비해 새로운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해보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미국 소비자의 75%는 아마존을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와 상품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52%는 생소한 브랜드의 제품 구매 경로로 아마존을 더욱 선호한다고 답하였는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아마존은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인지되기보다는 이 전 세계의 다양한 브랜드를 새롭게 발견하고 질 좋은 제품을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에 오픈되어 있는 아마존 고객들의 쇼핑 습관은 어떨까요? 실제로 아마존 고객의 69%는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서 쇼핑을 시작하고요. 상품 구매 전에 조회하는 평균 횟수는 5회에서 9회까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구매 결정 과정에서는 떠오르는 2-3개의 브랜드 중에서 하나를 최종 선택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의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를 향한 목적성 구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는 한국의 브랜드가 성공하기에 오히려 더 유리한데요. 그만큼 소비자의 구매 과정에서 브랜드와 상품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노출시키고 전략적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존은 이미 브랜드 오너분들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브랜드 광고부터 브랜드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어 기능까지 이 브랜드가 해외 진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아마존이 제공하는 다양한 브랜딩 솔루션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단계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해서 브랜드 오너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어 오픈하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양한 브랜딩 솔루션 기능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최대한 브랜드 스토어로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브랜딩 전략을 재정비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보다 다양한 브랜딩 솔루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먼저 완료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가장 첫 단계는 판매하고자 하는 각각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브랜드의 상표권을 출원하시는 겁니다. 상표권 출원 번호가 나오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단계를 본격적으로 밟으실 수 있는데요. 취득한 브랜드의 상표권 정보와 판매하시는 셀러분의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시면 아마존에서 자체적인 검토 후에 브랜드 레지스트리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최종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브랜드 오너로서 아마존이 제공하는 모든 브랜딩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존의 머신러닝 기술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이 강력한 브랜드 보호 툴을 이용하셔서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또 브랜드 오너에게만 제공되는 브랜드 홍보 기능으로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구축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IP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통해서 아마존과 협약을 맺은 로펌과 상표권 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빠르면 최대 2주 만에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완료가 가능하고요. 이 브랜드 오너가 누릴 수 있는 기능들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절차가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 점과 비교해보면 2주라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체감이 오실 텐데요. 그만큼 아마존에서는 브랜드 소유자분들이 아마존에서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상표권 출원 방법부터 브랜딩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비용 절감하는 팁까지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했으면 다음 작업은 브랜드 스토어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 오너가 되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조합하여 사용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와 제품을 노출하는 작업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브랜드 레지스트리 이후에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브랜드 스토어를 퀄리티 있게 세팅하시는 작업입니다. 브랜드의 가장 중심, 코어에는 이 브랜드 스토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이 스토어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브랜드 스토어를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게 명확하게 구축한 다음에 다양한 브랜딩 솔루션으로 소비자들을 데려오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브랜드 스토어를 들어가면 이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와 문구, 상품들로 온전하게 공간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소비자가 브랜드 매장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경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페이지의 대부분은 내 제품이 다른 경쟁 제품과 같이 나란히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스토어에서는 내 브랜드의 상품들만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집중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이 내비게이션 메뉴를 세팅하는 것부터 스토어의 전체적인 구조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 해당 브랜드가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브랜드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스토어는 상시 이용 가능한 브랜드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데요. 소비자가 원할 때 언제든 접속해서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장 코어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계신 판매자분들은 해외 고객을 위해서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이 아마존의 브랜드 스토어 기능 활용하시면 아마존 내 외부에서 소비자를 데려와 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구매 전환의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토어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제품 중심의 쇼핑 경험이 아닌 브랜드를 인지하면서 쇼핑할 수 있는 고품질 브랜드 쇼핑 경험을 만들어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기능인데요. 실제로 아마존 소비자 중에서 브랜드 스토어를 한 번이라도 둘러본 고객의 45%는
이후 브랜드 스토어를 기본 쇼핑 채널로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는 아마존 내부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존 소비자들에게 이 브랜드 스토어가 주는 영향력이 이미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이 스토어 방문의 3분의 2는 모바일에서 발생되고 있고요. 3페이지 이상으로 꾸며진 스토어의 방문 지속 시간은 그렇지 않은 스토어에 비해 평균 83% 길고요. 이 방문자당 발생 매출액도 32%나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토어가 한 번이라도 업데이트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1%나 더 높은 재방문 고객 비율을 보였고요. 방문자당 발생 매출액은 35% 더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스토어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부터 실제 매출 발생까지 직접적인 브랜드 성장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이 모바일로 스토어를 접속하기 때문에 모바일에 반드시 최적화된 스토어를 구축하는 것이 이 브랜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마존에서는 여러분이 스토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쉽고 정확하게 모바일 최적화를 하실 수 있도록 클릭 한 번만으로 미리 스토어를 볼 수 있는 프리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 외부에서 따로 공식 홈페이지를 만드신다면 비용도 부담이지만 기술적으로 모바일 버전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따로 구성하는 게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아마존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모바일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홈페이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페이지 구성을 통해서 소비자를 스토어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만드는 것이 이 브랜드 인지도 상승뿐만 아니라 구매 전환까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마존 브랜드 스토어는 내비게이션 메뉴를 활용해서 다양한 페이지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별로 제품을 분류하실 수도 있고요. 이 베스트셀러 탭이나 신상품 탭을 생성해서 이 브랜드가 주요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상품들이 있으면 상단에 따로 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어에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 고객의 재방문율과 구매 전환율이 역시 상승한다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관련된 최신 내용을 아마존 스토어에서 접하는 것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토어를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이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메인 배너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신제품이 없더라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시즈널리티를 살려서 이미지만 변경해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요 시즌에 맞춰서 브랜드 스토어에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프라임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주요 프로모션 시즌이나 혹은 브랜드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메인 배너 구성을 프로모션을 홍보하는 컨셉으로 바꾸셔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브랜드에서 딜이나 쿠폰을 진행하면서도 막상 제품 노출이 부족해서 구매 전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브랜드 스토어에서 미리 프로모션 기간과 함께 제품 노출하시면 스토어 방문 고객에게 프로모션을 미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구매 전환 효과까지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브랜드 성공 사례 세션에서 이 스토어 메인 이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성장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공유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브랜드 오너분들이 진행하시는 모든 브랜드 솔루션에 대해서 결과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스토어 인사이트 대시보드를 통해서는 브랜드와 소비자가 이 아마존 스토어를 통해서 얼마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대시보드를 통해서 스토어를 방문하는 전체 고객의 수와 페이지 노출 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스토어 방문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에 대한 정보와 방문자당 매출 규모, 주문당 평균 발생 매출까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고객의 유입 경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브랜드 스토어 각 페이지별로 어느 페이지를 소비자가 많이 방문하는지, 어느 페이지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소스 태그를 활용하시면
아마존 내부뿐만 아니라 아마존 외부에서 어떤 경로로 브랜드 스토어로 고객이 유입되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아마존에서는 브랜드사에게 단순히 브랜딩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디테일한 결과 데이터까지 모두 투명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브랜드사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 요소를 파악하고 브랜딩 전략을 개선하시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의 코어인 스토어를 완벽하게 세팅해 두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들을 데려올 차례입니다. 아마존 전체 고객의 4%만이 쇼핑 검색 시작하고 즉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96%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다양한 브랜드를 둘러보면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초기 검색부터 최종 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최종 구매 전 상품 상세 페이지를 조회하는 횟수는 평균 14회 정도 됩니다. 결국 브랜딩의 기회는 이 소비자가 쇼핑을 위해서 구매하는 과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각인시키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브랜드 오너분들에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이 브랜딩 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검색 광고와 리타게팅 전략을 결합하여 이 고객의 쇼핑 과정에 최대한 반복적으로 브랜드를 노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포스트 기능을 활용해서 보다 유연하게 브랜드가 원하는 방식대로 소비자와 소통을 진행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기능인데요. 브랜드 팔로워를 늘리고 이 CRM 기능을 활용해서 충성 고객을 관리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고객을 데려와서 구매 전환까지 늘린 이후에 이 아마존으로부터 브랜드 추천 보너스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광고와 리타게팅 전략 결합으로 최대한 브랜드 노출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현재 왼쪽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이 소비자가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창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랭킹이 높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광고 상품을 이용해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써야 하시는데요.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가능한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바로 상품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상품 노출과 구매 전환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은 판매자분들이 필수로 이용하시는 기능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마존의 고객들이 점점 상품 중심 쇼핑에서 이 브랜드 중심의 쇼핑으로 구매 여정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상품 하나를 판매하는 것보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충성 고객을 더 많이 데려오는 전략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이러한 브랜드 오너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브랜드 오너분들만을 위한 브랜딩 솔루션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이 상품 검색 광고가 제품 하나만 노출된다면 브랜드 검색 광고는 브랜드 로고와 이름 그리고 제품 최대 3개까지 함께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상품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판매자가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노출수는 30%, 평균 주문액은 18% 증가하고요. 광고 투자 수익 역시 SP와 SP 모두 10% 이상 증가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잘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 효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SB를 클릭했을 때 랜딩 페이지를 브랜드 스토어로 설정하시는 경우에 단순히 상품이 나열된 페이지로 랜딩하는 것보다 투자 수익이 28%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능을 이용하시면 브랜드 신규 고객 데이터도 받아보실 수 있어서 브랜드 고객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 페이지 최상단에 내 브랜드가 단독으로 노출된다면 이 관련 카테고리 상품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고객에게 내 브랜드를 아주 신뢰감 있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해외 마켓 진출에 가장 효과적인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브랜드 오너분들만을 위해서 제공하는 또 하나의 브랜딩 솔루션은 바로 브랜드 비디오 광고입니다.
이 아마존 내부 설문에 따르면 이 고객 5명 중에 1명은 동영상을 보고 상품을 구매한다고 답했고요. 짧은 비디오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68%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SP와 SB를 운영하면서 이 브랜드 비디오 광고까지 같이 운영하면 노출수는 평균 151% 증가하고 클릭수는 166% 증가하는 결과도 보였습니다. 구매 전환까지 높아져서요. 광고 투자 수익 역시 55%까지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는데요. 정적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유일하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어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빠른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브랜드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정체성이 확고하신 경우 브랜딩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혹은 제품의 움직임이 보여지는 게 중요하거나 다이내믹한 색상 표현이 중요한 카테고리를 판매하시는 브랜드 오너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툴입니다. 이렇게만 운영하셔도 벌써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내 제품과 브랜드를 아주 넓은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같이 저희가 살펴본 데이터에 따르면 검색을 하자마자 구매하는 소비자는 전체 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비자가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라는 리타게팅 디스플레이 광고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사 혹은 경쟁사의 브랜드를 이미 접했거나 혹은 관련 카테고리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고객을 아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따라다니면서 내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인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솔루션 기능인데요. 이 브랜드 인지도를 끈질기게 높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특히나 브랜드 신규 고객 유치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SP와 SB만 사용할 때 대비 브랜드 신규 고객 유입이 11% 상승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SD를 사용하는 브랜드 오너분들은 전체 매출 중에서 이 브랜드 신규 고객 매출 비중이 82%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특정 상품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객에게 노출이 될 때 프로모션 배지가 함께 보여지기 때문에 클릭률이 42% 가까이 증가하면서 다시금 내 상품과 브랜드 페이지로 고객들을 끊임없이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에서는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하시고 본인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판매자분들을 위해서 이 소비자의 쇼핑 구매 습관에 기반한 최적화된 브랜딩 솔루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해외에서도 여러분의 브랜드 충성 고객들을 모집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으로 닦아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존에서는 이 브랜드사들이 아마존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브랜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하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기능은 SNS 소셜 채널 기능을 아마존 내에서 구현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가장 생생하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브랜드가 전달하고 싶은 스토리, 이미지, 슬로건, 그리고 특유의 소구 포인트들을 좀 더 가깝게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한 셀러분들만 이용 가능하지만 좋은 점은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포스팅은 여러 위치에 각각 다른 게시물로 노출이 가능하고요. 이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기존 소셜 미디어의 운영 컨텐츠를 차용해서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포스트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컨텐츠와 함께 상품을 동시에 노출해서 스토어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구매 전환까지 바로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 소셜미디어의 장점과 아마존의 장점을 합쳐서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이 브랜딩과 매출 증진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컨텐츠 역시 원하시는 만큼 업로드 가능하시니까요. 미국에서 브랜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많은 컨텐츠 업로드 하셔서 브랜드 고객 유입부터 매출 성장까지 모두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역시 관련 데이터를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현재 포스트로 발생된 노출이 얼마인지부터 이 포스트 클릭수, 함께 노출되는 제품의 클릭수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포스트의 또 다른 장점은 브랜드사에서 다양한 이미지와 문구를 포스트에 넣어서 테스트한 이후에 이 효율이 좋은 것들을 실제 상품 페이지를 리뉴얼하는데 반영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수십 개의 포스터를 올리시면 분명히 그 중에 유독 클릭과 구매가 많은 포스트가 있을 거고요. 해당 포스트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을 뽑아서 이 새로운 브랜드와 상품 이미지, 홍보 문구를 만드시는 데 적용하시면 이 포스트 이외의 다른 채널에서도 브랜딩 효율이 올라가시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에서 제공해드리는 각종 브랜딩 솔루션 기능들을 매출 증진이라는 단일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요, 이 제공받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브랜딩 솔루션 전략을 개선해서 새로운 마켓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팔로우와 MYCE라는 기능입니다. 이 개별 상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의 안정적인 구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충성 고객을 늘리는 것이 브랜드의 안정적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아마존에서는 이 팔로우 기능을 고객 충성도를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브랜딩 솔루션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로우 버튼은 이 브랜드 스토어, 포스트,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시에 고객에게 노출이 되는데요. 해당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팔로우 버튼을 누르면 팔로잉이라고 변하면서 이 브랜드 팔로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분들은 내 팔로워가 몇 명인지, 팔로워로부터 발생되는 매출은 얼마인지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역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이 팔로우 기능을 통해서 브랜드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의 팔로우를 일단 모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리는데요. 제가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브랜드 스토어에서 적극적으로 팔로우를 유도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포스트를 최소 주에 3회에서 5회까지 주기적으로 올리시면서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빌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브랜드 팔로우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이 브랜드를 잘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일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소비자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마존 고객이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표현을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팔로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무작정 팔로워만 증가한다고 브랜드가 성장하지는 않겠죠. 후 작업으로 팔로워들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마존은 판매자분들이 팔로워들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Manage Your Customer Engagement라는 이 MYCE 기능을 미국에서 판매하고 계신 브랜드 오너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판매자는 브랜드의 신상품 런칭 정보, 이 프로모션 진행 정보, 새로운 포스트 업로드 정보,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 예정에 대한 알람까지 팔로워들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의 목적을 선택하셔서 캠페인을 생성하시면 컨셉에 맞는 이메일 템플릿이 이 브랜드 로고와 함께 생성되고요. 한번 이메일 보내실 때 최대 5개까지 제품 노출이 가능합니다. 팔로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관심 있던 브랜드가 새로운 소식을 자신에게 먼저 알려주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충성도가 모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혹은 작은 신상품을 하나 출시하더라도 이 충성 고객들에게 먼저 알리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브랜딩 과정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전송하신 이후에는 역시 관련 데이터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몇 명의 팔로워에게 이메일이 전달되었는지부터 이메일 열람 비율, 상품 클릭 비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메일 발송으로 발생된 구매 전환 매출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요 시즌에 맞춰서 홀리데이 테마의 이메일 캠페인도 생겼는데요. 이 시즈널리티에 최적화된 이메일도 보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CRM도 아마존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아마존 내부에서의 브랜딩 솔루션 기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더 다양한 채널에서 브랜드를 동시에 접하게 한다면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분명 도움이 될 텐데요. 실제로 서로 다른 4개의 채널에서 브랜드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접한 이 고객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106% 정도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고요. 이 한 개의 채널에서만 브랜드 노출할 때 대비 이 3개 이상의 채널에서 브랜드를 노출하실 때 구매 증가율은 250%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채널에서 브랜드를 접하면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져서 결국 구매 전환까지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이 아마존 브랜드 스토어로 외부 고객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아마존 외부 검색 엔진에서 광고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존 스토어로 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자체 소셜 미디어 홍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진행하신다면 역시 아마존 스토어로 유입해서 구매 전환까지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이러한 브랜드들의 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한 기능도 역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사에서 아마존 외부 채널 전략을 수립하신 다음에 이 아마존 어트리뷰션 기능 활용하셔서 태그 생성하시고 해당 외부 채널들과 연결만 시켜두시면 아마존 외부에서의 모든 마케팅 활동들에 대한 결과 데이터 역시 하나의 대시보드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그리고 외부 채널을 각각 운영하시면서 각각의 브랜딩 활동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아마존 어트리뷰션으로 별도 비용 발생 없이 해당 데이터를 모두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브랜드를 경험하는 전체 여정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판매하시는 브랜드 오너분들 대상입니다만 이 아마존 어트리뷰션으로 인식되는 외부 트래픽이 최종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브랜드 추천 보너스 기능을 활용해서 평균적으로 판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너스로 돌려드립니다. 이 보너스 요율은 카테고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보너스 요율이 얼마인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너스는 주문 취소 그리고 고객 반품을 수용하기 위해서 상품 판매 후 2개월 후에 계정에 적립이 되게 되고요. 매주 내가 얼마만큼의 보너스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 주간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마존이 보너스를 판매자분들께 지급해드리기 위해서는 아마존 외부에서 해당 브랜드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존 어트리뷰션 기능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브랜드 스토어를 개설하고 이 고객들을 브랜드 스토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제공해드리는 주요 브랜딩 솔루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브랜드 성공 전략의 마지막 단계는 지금까지 진행한 이 브랜딩 솔루션들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고 또 기회 요소가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브랜드 사업 하시다 보면 화면에 보이는 의문들 많이 드실 거예요. 내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혹은 지금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아마존 소비자는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내 경쟁 브랜드의 퍼포먼스 수준은 어떤지, 이 브랜드 퍼포먼스 전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군은 어떤 특징을 가진 소비자들인지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브랜드 콘텐츠를 개선해야 된다는 인사이트는 얻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옵션들 중에서 어떤 옵션이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단계도 오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마존에서는 브랜드사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대시보드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각각의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매트릭입니다. 이 브랜드 매트릭은 브랜드와 고객의 접점에 맞닿아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는 한마디로 브랜드 토탈 솔루션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 기반해서 이 브랜드의 성장 기회를 수치화하고 이를 새로운 솔루션으로 제안해 드립니다. 이 브랜드의 성장이란 곧 이 브랜드를 인지하는 고객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인지 후에 구매 전환은 얼만큼 증가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매 단가는 높아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막상 이를 수치화해서 보려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내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고객의 비율은 몇 %인지, 얼마만큼의 고객에게 더 브랜드를 인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명확한 수치로 보기 어려우셨을 거고요.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이 카테고리의 평균 구매 전환율은 몇 %인지, 그리고 카테고리 내 제품 평균 단가는 얼마인지 이 등등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이 아마존 브랜드 매트릭은 여러분들이 브랜드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치화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실제 브랜드 매트릭 대시보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인지, 고려, 구매 단계에 따른 이 브랜드 충성 고객 수의 변화, 그리고 카테고리의 평균 수치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수치들은 어디서도 보기 힘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브랜드 오너분들께 훨씬 유의미한데요. 이 광고 리포트의 경우에는 운영하신 광고의 결과에 한하여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반면에 브랜드 매트릭은 아마존에서 브랜드를 접하고 있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현재 위치와 발전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 브랜드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브랜드 매트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테고리 내에서 이 경쟁 브랜드 대비 나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한 확인이 가능한데요. 카테고리 평균값과 비교해보면 지금 내 브랜드가 평균 이상인지 이하 수준인지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카테고리의 탑 플레이어들 수치도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내 브랜드가 이 카테고리에서 탑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고객에게 더 브랜드를 알려야 하는지도 정확한 수치로 바로 계산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브랜드를 최대치로 성장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매출 예상액까지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객의 구매 여정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툴인데요. 심지어 고객이 장바구니에 자사의 브랜드를 추가했다가 구매하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매 여정에 있는 고객들의 수를 파악해서 다음으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이 브랜딩 전략을 개선하시는 데 아주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브랜드 애널리틱스입니다. 이 브랜드 애널리틱스는 브랜드 소유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제품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소비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브랜드 고객 인사이트 센터입니다. 이 브랜딩이라는 것은 이 고객에게 인지되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구축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고객에게 어떻게 내 브랜드가 인지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브랜드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아마존은 여러분들의 고객을 대신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고객 행동 대시보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마존 검색어 보고서에는 매주 아마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와 함께 각 검색어의 검색 빈도 순위와 이 상위 3개의 상품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소유자분들은 특정 검색어를 검토하셔서 전체 아마존 고객이 해당 검색어를 통해서 클릭하는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역으로 특정 상품을 검색하시면 해당 상품을 클릭하도록 유도했던 검색어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재구매 행동에서는 상품별 재구매 고객 비율에 대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시장 장바구니 분석과 이 품목 비교 및 대체 구매 행동 분석은 약간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장 바구니 분석을 통해서는 고객이 함께 구매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교차 판매와 일괄 판매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만약 판매자분이 헤드셋 A를 팔고 계신 브랜드 오너라면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 이 헤드셋 A와 가장 많이 구매되는 제품인 스피커 B에 대한 정보를 정확한 수치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자사 브랜드가 스피커를 취급할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스피커 제품 추가 런칭을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 확장 기회 요소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목과 대체 구매 행동 비교인데요. 이 품목 비교는 고객이 자사의 브랜드 제품과 가장 많이 비교하는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요. 대체 구매 행동 보고서를 통해서는 자사 제품 대신에 최종적으로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가령 헤드셋 A를 구매하려고 상세 페이지를 클릭했던 고객이 함께 들여다봤던 상품인 헤드셋 B와 C에 대한 상품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나아가서 상품을 같이 비교하는 비율이 각각 몇 %인지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경쟁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고객 쇼핑 인사이트를 통해서 역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고객이 최종적으로 내 브랜드 제품이 아닌 경쟁사 제품인 헤드셋 B를 구매했다면 특정 기간 동안 내 제품 헤드셋 A 대신에 B를 구매한 고객의 비율이 몇 %인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제품이 이 해당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브랜드 스토어가 너무 퀄리티 낮게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을 비교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에 맞게 이 브랜딩 전략을 새롭게 세워보실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통계인데요. 이 인구 통계 보고서는 브랜드 소유자에게 아마존 고객 전체를 연령, 가구 소득, 교육, 성별, 그리고 결혼 여부 기준으로 분류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브랜드 소유자는 이 정보를 통해서 맞춤형 마케팅 캠페인의 필요성과 성공을 가늠할 수가 있고요. 또 통계에 따른 고객 접근법을 기반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자사 브랜드의 고객 특성에 기반하여 이 해당 브랜드 고객들에게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역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소비자군이 있다면 해당 소비자군을 데려오기 위해서 역으로 타겟팅 프로모션을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가령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인데 남성들의 구매 비중이 훨씬 높게 나온다면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원인을 파악한 결과 이 남성들이 여성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면 컨텐츠 자체를 기프팅 컨셉으로 바꾸시기만 해도 훨씬 더 최적화된 브랜딩 전략을 도출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딩 전략 툴은 Manage Experiment입니다. 실험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아마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브랜딩 테스트 툴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했다면 본격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개선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브랜드 소유자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고객에게 더 유효할지, 어떤 상품명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항상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어떤 이미지와 문구가 최대의 브랜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테스트하고 결과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관리 사용하시면 아마존 고객에게 무작위로 표시되는 두 가지 버전의 콘텐츠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이름, 이미지, 그리고 A+ 컨텐츠를 두 가지 버전으로 제시하고 테스트를 진행해서 관련 인사이트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판매 수량과 매출, 그리고 구매 전환까지 어느 버전이 더 효율적인지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어떤 버전이 몇 %의 확률로 더 좋은 옵션인지 아마존이 답을 내려준다는 것인데요. 이 브랜드사가 제품 리스팅을 개선하거나 상세 페이지 등을 보완하고자 할 때 아주 명확하게 더 좋은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스트 툴입니다. 이 실험 관리에서는 상품 컨텐츠를 보는 고객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전체 실험 동안 한 그룹에는 콘텐츠 버전 A만 표시되고요. 다른 그룹에는 버전 B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실험 기간은 최소 4주에서 최대 10주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확률상 어느 버전이 더 좋은지 매우 정확한 결과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의 브랜드 성공 전략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가장 첫 단계인 브랜드 레지스트리 완료부터 이 브랜드 스토어를 오픈하고 아마존이 제공하는 브랜딩 솔루션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들을 스토어로 데려오는 작업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각종 브랜딩 전략 툴을 활용해서 이 브랜드의 현재 상황,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이 브랜딩 컨텐츠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안내 드렸습니다. 저희 2022년에도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는 한국 판매자분들의 브랜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브랜딩과 관련된 더 궁금한 소식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활용해서 안내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더욱 성공적인 한국 브랜드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이 브랜드의 미래 첫 번째 세션인 아마존 브랜드 성공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랭크 코퍼레이션 조정민 프로입니다. 아마존 브랜드 성공 사례 첫 번째 세션으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 세션을 통해 아마존 내에서의 브랜딩 성공 전략을 공유드리고 실제 저희가 적용하여 성과를 낸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랭크는 현빈 샤워기, 마약 베개로 알려져 있는 바디럽,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아르르,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블랙몬스터 등을 비롯하여 10개 이상의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미디어 커머스 회사입니다.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 저희는 미국 시장과 핏이 잘 맞는 4개의 브랜드를 선별하여 아마존에 입점시켰고요. 그 중에서도 아르르라는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가 현재 아마존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아마존에서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여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사례를 들어 브랜딩 전략을 공유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아마존을 처음 진출한 것은 2019년으로 현재 3년째 아마존을 운영 중인데요. 첫 해에 비해 두 번째 해, 2020년에 600% 정도 성장을 했고 세 번째 해인 올해 역시 전년 대비 약 300% 정도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존에서 또 미국 시장에서 아직은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이긴 합니다만 진출 첫 3년 동안 운영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단기간 급성장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Why 아마존, 왜 아마존을 저희의 브랜드 진출 채널로 선택했는지, 브랜드사 입장에서의 아마존 선택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How 아마존, 어떻게 아마존 브랜드 기능을 활용하여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실제 저희가 운영 중인 브랜드들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이번 발표 내용을 통해 입점 초기 셀러분들께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마존 내 브랜딩 전략이 저희들의 사례들을 쭉 들으시다 보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브랜드 운영하시는 기업 셀러분들께는 저희 브랜드들과의 운영 전략을 비교하시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Why 아마존입니다. 저희는 왜 아마존을 미국 진출 채널로 선택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켓플레이스이고 미국 가정의 80%가 프라임 멤버이고 이러한 점들이 가장 주요한 이유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CS나 물류가 해결되는 FBA 서비스 역시 셀러 입장에서 진출의 문턱을 많이 낮춰준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러한 장점 중에서도 아마존은 브랜딩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켓플레이스다 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브랜드사의 입장을 잘 이해하여 브랜드 운영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브랜딩을 가능하게끔 해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듣고 계신 셀러분들 중 상품 단위로 검색되고 판매되는 이런 유통 플랫폼에서 브랜딩이 웬 말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또 우리 브랜드는 아직 제품을 한 개만 판매하기 때문에 혹은 제품의 라인업이 아직 브랜딩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아마존에서 제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품력도 좋아야 하고 탄탄하게 상품 광고를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는 거기에 더하여 아마존에서 제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딩이 필수적인 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세션을 들으시다 보면 아마존 내에서 브랜딩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왜 해야 하는지 와닿지 않으셨던 셀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존 내에서 브랜딩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존에서 브랜딩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화면의 그림을 통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랜드 중 바디럽의 대표 제품인 샤워기를 아마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고 브랜딩을 하지 않는 A사, 브랜딩 전략으로 구매 여정을 설계한 B사의 고객 구매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광고만을 하는 A사의 고객들은 주로 아마존의 샤워기를 검색해서 수많은 샤워기 검색 결과 중에 A사의 상품을 클릭합니다. 고객은 판매 페이지를 확인해 본 후 결제를 진행하고 상품을 구입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거친 A사의 고객은 나중에 구매한 샤워기를 보고 샤워기가 괜찮네, 아마존에서 사길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고객이 나중에 샤워기를 하나 더 사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단순히 아마존에 샤워기라고 검색하여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겠죠. 이는 A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인식이 전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사의 입장에서는 광고 비용을 들여 어렵게 획득한 고객을 잃게 되고 그 고객을 다시 얻으려면 다시 광고로서 유입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전략하에 운영하는 B사의 고객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B사의 고객은 똑같이 샤워기를 검색하지만 상단에 눈에 띄는 이미지에 이 브랜드 광고를 발견합니다.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먼저 인식하고 브랜드 광고를 클릭하여 브랜드 스토어로 이동하게 됩니다. 브랜드 스토어로 유입된 이 고객은 브랜드의 제품들을 구경하며 시각적으로 경험하고 B사의 이름과 이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상세 페이지로 넘어와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 고객이 나중에 이 샤워기에 만족해 재구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할 때도 이미 브랜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산 샤워기가 아니라 B사에서 산 샤워기야, 아마존을 통해서 살 수 있어 라고 지인에게 추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점차 B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브랜드 충성 고객이 생겨나면서 고객 획득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선순환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셀러분들의 꿈이기 때문에 유통 플랫폼 내에서도 브랜딩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초점을 맞추는 아마존 내에서의 브랜딩이란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 혹은 그냥 비주얼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마존 내 수많은 제품 홍수 속에서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들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고객들의 획득 비용을 점차 줄여나가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ow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셀링에서 이토록 중요한 브랜딩 측면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지, 또 저희가 아마존이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 기능들을 어떻게 최대로 활용하여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모든 브랜드 기능들은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되어 있어야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먼저 안내드립니다. 아마존 내에서의 브랜딩을 화면과 같이 4단계로 나누었을 때 아마존은 이 브랜딩의 전 과정에 걸쳐 기능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브랜드 포지셔닝의 단계에서는 브랜드 애널리틱스 기능을 통해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하는 고객군을 파악할 수 있고요. 브랜드 인식의 단계에서는 브랜드 광고 기능을 통해 브랜드를 인지시키면서 동시에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브랜드 경험의 단계에서는 브랜드 스토어 기능을 통해 브랜드를 한 차례 경험할 수 있게끔 해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충성심의 단계에서는 브랜드 팔로워 기능을 통해 기존 고객 혹은 이탈 고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 포지셔닝 단계에서의 브랜드 애널리틱스 활용 전략부터 공유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하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맞춤 분석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실구매 고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상품별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능을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데모그래픽이라는 기능의 활용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하여 우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성별, 나이대,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등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보기만 하고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 가지 방법을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들은 실제 저희 브랜드들 중 하나의 데모그래픽 데이터입니다. 저희 제품 중에 국내 시장의 20, 30대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기획됐던 제품이 있었는데요. 국내 시장과는 또 달리 미국 시장에서는 30대에서 50대 기혼 여성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의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예시와 같이 원래는 기획 의도에 맞게 상세 페이지나 스토어의 이미지들이 20, 30대 미혼 여성이 등장하는 이미지들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브랜드 애널리틱스를 통해 미국에서의 우리 고객을 파악한 후부터는 30대에서 50대 여성들에게 통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나 브랜드 스토어에 우리 주요 고객층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를 반영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광고 소재를 제작할 때에도 이 타겟 고객층에게 최적화된 광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해야 하는 주 고객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말투와 상황을 연출하여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20대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하던 광고에서는 저희 제품의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이미지를 제작하고 또 카피도 20대 여성의 말투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대에서 50대 기혼 여성 고객이 우리의 주요 타겟임을 고려하여 이미지도 조금 더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로 준비를 합니다. 또 광고 카피도 실용성과 기능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40대 여성분들의 말투로 작성합니다. 즉, 브랜드 애널리틱스 기능을 통해 따로 비용을 들여 업체를 통해 해외 시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고객군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는 상품별 광고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랜드 인식을 위해 저희는 아마존 브랜드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정말 다양한 광고 기능들 중 저희가 직접 진행해본 경험상 가장 효율이 좋았던 몇 가지 기능들을 뽑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브랜드마다 잘 맞는 광고 기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가 효율을 잘 낸 기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두에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 중인 여러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타겟층이나 상품 특성들에 따라 모두 잘 맞는 광고 기능들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유드리는 광고 전략은 참고해 주시되 셀러분들의 브랜드에 잘 맞는 광고 형식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찾아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브랜드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아마존 광고 캠페인은 크게 3가지 종류인데요. 이번 세션은 브랜드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 위주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여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가장 효율이 잘 나왔던 주에는 최대 700% 이상의 로아스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된 기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셀러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SD 광고는 화면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배너의 형태로 아마존 곳곳에 혹은 아마존 외부에서도 노출이 됩니다. 원래는 특정 제품 혹은 특정 카테고리에 우리 제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고객군 타겟팅 기능은 우리가 원하는 특정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마존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흥미를 파악하여 고객 세그먼트를 나누고 브랜드사는 우리 브랜드와 맞는 관심사를 가진 고객에게
제품 광고가 따라붙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찾아 우리 제품이 뜨게끔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여행이나 이사, 결혼 준비 등의 중요한 라이프 이벤트가 있는 우리 제품과 연관된 상황에 놓인 고객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라면 강아지를 새로 키우는 사람,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우리 제품 광고가 뜨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기능을 통해 효율을 잘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제품별 고객군 정의를 정확하게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구매가 잘 일어나는 식품류나 화장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을 구매했던 고객들을 리타겟팅 하면 되겠고요. 또 같은 카테고리 내의 경쟁 상품들을 조회했거나 구매했던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을 광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종종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동영상 광고에 저희 네카라 제품이 있는데요. 저 제품의 경우 저희가 이 SD 광고를 초반에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강아지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회복 기간에 사용을 하는 제품으로 일단 한번 구매를 했다면 쭉 사용하기 때문에 재구매가 거의 없습니다. 또 경쟁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사한 상품을 또 사는 경우가 거의 없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해도 광고비에 비해 효율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의 타겟을 더욱 뾰족하게 잡고 강아지 수술 혹은 피부병 관련 용품의 고객들 중에 20불 이상을 지불했으며 별점 4점 이상의 제품을 구매했던 히스토리를 가진 고객들만을 찾아서 타겟팅을 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고객 타겟을 마이크로하게 설정하여 광고한 결과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션을 듣고 계신 셀러분들께서도 고객군을 뾰족하게 설정하되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가장 효율이 잘 나는 고객 세그먼트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입니다. SB 광고는 저희가 가장 많은 광고 예산을 투입하는 광고 기능인데요. 저희가 아마존 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광고 기능을 통틀어 가장 안정적으로 높은 효율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효자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종류는 노출 위치에 따라 검색 결과 상단에 띄우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 검색 결과 하단에 띄우는 브랜드 배너 광고, 그리고 검색 결과 중반부에 위치한 비디오 광고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효율을 굉장히 잘 냈던 광고 기능들을 소개드리고 어떻게 잘 냈는지 그 노하우를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브랜드 이미지 광고의 경우 저희의 경험상 클릭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넓은 광고 지면을 차지하여 눈에 띄는 데다가 브랜드사가 원하는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검색 결과의 제품들과 확실한 차별화를 둘 수 있어서 클릭률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광고를 클릭하는 고객을 브랜드 스토어 내의 특정 탭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스토어 유입 후 업셀링, 크로스셀링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브랜딩의 관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차례 브랜드를 인식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거쳐 브랜드 스토어까지 경험을 하고 제품 구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우리의 브랜드를 가장 잘 기억시킬 수 있는 광고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 비디오 광고 기능인데요. 저희 브랜드의 경험상으로는 가장 높은 클릭률과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셀러분들께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아마존은 이 동영상 광고를 모바일 PC뿐만 아니라 전통 미디어 매체인 TV로까지 확장을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DSP 광고 기능을 통해서는 아마존의 파이어 TV에서도 브랜드 영상 광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즉 비디오 광고는 아마존이 현재 굉장히 밀고 있는 광고 형식이기 때문에 브랜드사가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최대한 강력하게 가져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동영상 광고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효율이 잘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영상으로 광고를 진행 시 효율을 잘 내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클릭률,
전환율을 내는 동영상 광고 제작 팁을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해당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응이 좋은 영상 광고들도 현지 소비자가 보기에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경쟁사들의 영상들을 레퍼런스 삼아 전반적인 비디오 포맷과 컨텐츠 플로우를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 광고는 고객이 따로 클릭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소거 상태에서도 영상의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자막은 필수입니다. 앞서 2단계를 걸쳐 고객을 파악하고 또 고객을 유입을 시켰으니 이제는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구매를 유도해야겠죠. 이 단계는 아마존 브랜드 스토어 기능을 통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어는 아마존 내의 작은 자사몰입니다. 스토어 메인 페이지 이외에도 상품별 혹은 브랜드 상품 라인업별로 페이지를 따로 제작할 수 있고 형식도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가능한 비디오 형식의 페이지를 많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큰 장점은 브랜드 인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각 페이지별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페이지의 조회수는 얼마나 나왔는지, 조회수에 비해 클릭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래서 해당 페이지를 방문한 고객당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매트릭은 페이지별 클릭률과 페이지별 매출인데요. 스토어 내부에서 어떤 페이지가 가장 많은 매출을 드라이브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브랜드 넥스트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매출을 많이 못 내는 페이지는 무엇이 전환을 막고 있는지 분석하여 지속적인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조회수가 각각 어디에서 왔는지, 즉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건지 혹은 오가닉하게 발생한 트래픽인지 또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입된 경로별로 발생된 매출을 분석하면서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광고로 스토어에 유입시킨 트래픽보다 오가닉하게 유입된 트래픽의 방문단 매출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즉 광고 유입 고객이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자연 유입 고객이 20명이라고 가정할 때 이 두 그룹의 매출 볼륨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즉 광고를 통해 열심히 많은 트래픽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브랜드 스토어에 자연 유입 고객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 유입 고객을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는 어렵고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유입 고객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 중 가장 쉽고 빠르고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기능입니다. 마치 SNS처럼 브랜드사가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기능으로 소비자들이 모바일로 아마존 쇼핑을 할 때 곳곳에 포스트가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SNS 형식의 포스트를 통해 소비자들은 광고라는 인식을 조금 덜 한 채 거부감 없이 브랜드를 접할 수 있어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포스트 기능을 통해 지난 3달간 총 12만 번 이상의 노출과 4,000번 정도의 클릭을 무료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많이 올리고 다양하게 올리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서로 특징이 다른 다양한 카테고리의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 포스트 기능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접근했습니다. 포스트 기능은 라이프스타일 이미지가 잘 워킹할 것이다. 제품 이미지 포스트가 클릭이 잘 나올 것이다. 아니다. 고객 후기 사진들이 조회수가 잘 나올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브랜드마다, 카테고리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포스트가 조회수 폭발한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정말 다양한 포스트 이미지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그 반응을 연구하여 우리 브랜드에 딱 맞는 포스트 운영 방향성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 왼쪽의 표는 포스트의 애널리틱스입니다. 기본 화면에서는 노출과 클릭 정도의 수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 상단의 보고서를 다운받으면 이 포스트를 본 고객 중 몇 명이 상세 페이지로 갔는지, 또 몇 명이 내 브랜드를 새로 팔로우했는지 등의 아주 자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보고서를 분석하며 우리 고객들이 어떤 이미지, 어떤 문구를 선호하는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포스트 기능은 마케팅 기능인 동시에 우리 브랜드 고객 분석의 툴로도 활용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3단계에 걸쳐 고객을 이해하고 만나고 유입시켰는데요. 이는 모두 이 브랜드 충성심 단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세션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단계의 목표는 추후에 이 고객을 다시 우리 브랜드로 돌아오게 만들 때의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브랜드 팔로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팔로우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브랜드와 인터랙션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포스트 상단이나 브랜드 스토어 상단에서 팔로우 버튼을 통해 브랜드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워낙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팔로우를 유도하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계속해서 이러한 브랜드 전략을 서포트하고 다양한 브랜드 기능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브랜드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속해서 팔로워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이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마케팅이 가능한 베타 서비스도 오픈했습니다. 즉, 이제는 아마존 내부에서도 리텐션 마케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모든 전략의 최종 목적지, 바로 구매 전환입니다. 고객이 이 모든 여정을 지나 드디어 상세 페이지에 구매를 하러 들어왔는데 상세 페이지에 썸네일만 있다면 전환이 어렵겠습니다. 하단에 제품의 다양한 모습들, 더욱 자세한 설명과 소구점을 표현하여 상세 페이지까지 도달한 고객들을 반드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4단계에 걸친 촘촘한 설득의 단계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상세 페이지에서의 설득력 역시 더욱 높아지고 구매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요점은 브랜드 전략을 바탕으로 아마존이 제공하는 브랜드 기능을 잘 활용하여 매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존은 브랜드사가 진입하여 자리를 잡기까지 초기 단계가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단계를 지나 아마존에서 제품을 성공시켰을 때는 국내 시장에 비해 훨씬 큰 매출 볼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한국의 브랜드사가 아마존에서 더욱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블랭크도 아마존 내 더욱 많은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 랭킹에 드는 한국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BNC 대표이사 황교소입니다. 아시아 BNC는 세계 속의 K-뷰티, 세계 속의 아시아 BNC라는 슬로건 아래 지구촌과 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 전문 무역 상사입니다. 화장품 수출에 특화된 회사로서 우수한 K-뷰티 상품을 세계 각국의 온오프라인 채널에 B2B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브랜드를 잘 선별하여 적합한 해외 글로벌 이커머스 채널에 입점시켜 당사에서 직접 직영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공산품과 로드샵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중국 및 동남아에 수출을 하기 시작하여 2015년 300만 불 수출탑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수출 분야에서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로맨이라는 색조 브랜드와 해외 수출 총판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현재 중국 서안, 청도, 베트남의 호치민,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영업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7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였고 2020년에는 왓슨, 가디언, 티몰, 와우컬러 등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수출도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매출 6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지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3천만 불 수주탑을 수상하고 아마존에도 입점하여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창립 이래 지금까지 동종업계 최상위권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사의 초고속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5가지 부분에서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B2B 세일즈 부분의 전문성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적절한 가격 관리를 기반으로 브랜드의 수출 대행 및 거래처 상품 소싱에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B2C 세일즈 부분의 전문성입니다. 각 채널별 전담 MD를 배치하여 국가별, 채널별 최적화된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리셀러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반적인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관리의 전문성입니다. 자체 물류센터도 보유하고 있어 물류 플로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고 전문 3PL 업체와 협력도 병행하여 다양한 수요 변화와 해외 고객의 배송 다양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디자인 부분입니다. 국가별, 채널별 다양한 프로모션과 수시로 진행되는 이벤트에 빠르게 대응 가능한 인하우스 전문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D들의 전문성입니다.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심지어 스페인어까지 해외 고객의 다양한 언어에 대해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아시아 BNC는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을 넘어 아마존을 포함한 글로벌 이커머스 채널에 한국의 K뷰티 브랜드를 알리며 글로벌 코스메틱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비중의 확대를 위해 아마존에 론칭한 브랜드는 글로벌 색조 브랜드 롬앤입니다. 2021년 아마존에 입점시킨 브랜드 롬앤은 뷰티 인플루언서와 협업으로 탄생한 색조 전문 브랜드로서 소비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실물의 상품과 무형의 콘텐츠를 결합한 콘텐덕트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차별화된 상품과 콘텐츠로 업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주력 카테고리는 틴트입니다. 주시 레스팅 틴트, 제로벨벳 틴트, 글래스팅 워터 틴트 등입니다. 1차로 아마존 재팬에 롬앤을 론칭하기 전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주력 아이템을 선정하여 등록하였고요. 다양한 아마존의 광고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 재팬 틴트 부분에서 베스트 1위를 달성하였으며 틴트 약 40개 품목 중 10개가 넘는 품목이 아마존 초이스 배지를 획득하는 성과도 보였습니다. 이 중 일본에서 비교적 인기가 떨어지는 매트한 제형의 틴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마존 광고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통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 측면에서도 아마존 FBA 입점 완료 기점인 5월부터 12월 기준 채 1년이 되지 않는 시기에 약 1872%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여타 채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마존의 위력과 아마존 광고의 효과에 대해 실감하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롬앤 이외에도 언리시아, 리듀어 등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트렌디한 브랜드를 아마존에 론칭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력 있는 브랜드를 추가로 소싱하여 해외 진출에 의지가 높은 파트너들과 함께 브랜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자상거래 채널 중에서 아마존을 선택하고 도움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롬앤은 2018년에 이미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여 브랜드에 대한 수요와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역직구 비즈니스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역직구 판매, 해외 판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3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위험이 적고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브랜드를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소비자를 보유한 안정적인 채널일 것. 셋째로, 무엇보다 브랜드 보호가 가능한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마존은 FBA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이 가능하고 고객의 브랜드 경험이 즉각 상승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배송 관련 부정적인 피드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모든 채널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판매 채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브랜드 보호 기능을 이용하여 유통 과정이 불투명한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장에 안착시키고 브랜드 에쿼티를 유지하여 고객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브랜드 프로모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아마존에서 브랜드의 성공을 위한 필수 코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론칭 이후 바로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상표권을 등록하였지만 막상 상표권 자체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차이가 났었는데요. 상표권을 통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등록하고 브랜드 보호 기능부터 홍보 기능까지 상표권 오너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무궁무진했습니다. 이 부분이 타 채널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레지스트리 등록 이후 담당 서포트 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상품의 타이틀부터 상세 이미지까지 퀄리티 있게 전면 개선하여 고객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판매 페이지로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브랜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판매 상품의 상표를 침해당했을 경우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통해 브랜드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 현황 모니터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아마존 입점 전에는 통제되지 않는 리셀러로 인해서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접수되곤 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타 셀러에게 상품을 구입했던 고객께서 상품이 패키지가 이상하고 가품이 의심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 오피셜 스토어로 보내주셨습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 경로를 역추적하여 정식 판매 루트가 아닌 비정규 판매 중인 상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리셀러를 차단해서 셀러 계정을 판매 정지하고 고객께 가품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켜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마존에서는 해당 제품들이 어떤 셀러를 통해 유통되는지 모두 파악이 가능하고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오너로서 판매 중지 신청도 가능했기 때문에 셀러 관리 및 브랜드 이퀄티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색조 화장품 브랜드는 선명한 컬러감을 느낄 수 있는 고해상도의 사진을 이용해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 라인업도 다양하고 제품 수도 많아서 최대한 소비자들을 브랜드 스토어로 유도하며 최대한 많은 상품군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의 스토어 방문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요 행사 시즌에 참여하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라임데이와 MDE 딜 참여, 할인 쿠폰 발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할인 기간 동안 평소 대비 클릭은 3배 증가하였고 매출은 3.5배 증가하는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토어의 가장 상단 배너를 프로모션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소비자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브랜드가 아마존에서 어느 시즌에 어느 상품으로 행사를 진행하는지 더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며 소비자들이 해당 기간에 맞추어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이 유입되는 선순환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스토어 운영 시에 활용할 만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스토어에 단순히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서브 카테고리를 하나의 페이지로 따로 만들어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가 노출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이 좋은 상품들은 베스트셀러 카테고리를 생성하여 따로 노출시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의 경우 다른 서브 카테고리 페이지 대비 해당 페이지의 클릭률이 3배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품 등록할 때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스토어입니다. 브랜드 스토어 메인 배너 자리에 신상품이 런칭될 때마다 새로운 홍보를 진행하여 브랜드에서 어떠한 제품이 런칭이 되었는지 그런 신상품 소식들을 소비자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빠르게 신상품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한 초기에 스토어를 생성하고 이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스토어는 소비자가 아마존 내에서 브랜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소식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창구로 사용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다양한 아마존 스폰서드 광고 상품을 이용 중인데요. 특히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한 브랜드 오너만 사용 가능한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폰서드 프로덕트만 운영했을 시에 대비하여 SB 광고와 동시 집행 후 광고 효율이 더욱 상승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매출액은 2.5배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체 매출 대비 광고 지출의 비율은 약 25%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광고 전략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매출액 대비 10% 미만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스토어의 이익을 높여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별 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는 기능과 결합되었을 때 확실히 충성 고객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광고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비디오의 경우 운영한 지 아직 1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클릭 전환율이 1.47%로 타 광고 대비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디오 광고가 차지하는 지면 비율이 굉장히 넓고 뷰티 브랜드 제품의 특성인 색상이나 제형 표현을 생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욱 제품에 매력적으로 느끼고 클릭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또한 운영 1개월 만에 에이코스 6.6%, 로아스 15.1배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디오 광고는 이목을 끌고 브랜드를 알리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검색 광고 특성상 광범위한 잠재 고객에게 접근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를 통해 이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잠재 소비자들에게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리마케팅하여 구매 전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나 비디오 광고를 통해 검색으로 쇼핑하는 아마존 고객에게 저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인지시킨 후에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구매 전환을 다시 한번 유도하면 안정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프라임데이를 통해 올라온 매출이 다시 감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리마케팅을 통해 트렌드를 유지하며 매출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결국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었던 것이라 다시 한번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아시아 BNC의 자사 브랜드인 클린뷰티 브랜드인 어스코스, 소이세라마이드 성분의 더마케어 브랜드인 너리시, 그리고 탈모 관리 및 바드케어 브랜드인 큐어모어 등 다양한 PB 브랜드 입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입점에 적합한 국내 좋은 브랜드를 추가로 소싱하여 같이 운영코자 합니다. 지난해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아마존 유럽, 인도 입점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멕시코도 입점 예정입니다. 올해는 아마존에서 작년 대비 매출 3배 이상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착실히 외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에 입점하신 셀러시라면 아마존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 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소 20%의 할인을 조건으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브랜드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딜 참여 후에 매출이 평소 대비 4배 이상 증가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딜 기간에 상품 노출로 인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시장 혹은 광고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아마존 코리아 서포트 팀의 많은 지원을 통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 운영이 가능한 아마존에서 해외 판매를 시작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시아 BNC는 능력 있고 잠재력이 있는 국내 여러 브랜드를 해외로 적극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